잡동사니 수집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잡동사니를 구매해서 얻는 즐거움은 며칠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즐거움을 위해 또 다른 잡동사니를 사들이는 일은 무한 반복된다. 그래서 잡동사니를 구매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사치를 일삼는 만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기 쉽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가 많은 만큼 허비되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잡동사니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잡동사니처럼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잡동사니는 말 그대로 잡동사니일 뿐이다. 잡동사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 잡동사니는 삶을 짓누른다. 잡동사니가 쌓이면 삶이 잡동사니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 잡동사니가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이다. 즉, 잡동사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많은 부분 방해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잡동사니들을 제거해야 한다. 시중 서점에는 정리정돈 노하우 관련 책들이 무수히 출판되어 있다. 정리정돈 방법을 알려준다는 실용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정리정돈에 강박관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정리정돈 관련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만큼 사람들은 그런 책을 통해 정리정돈을 말끔히 하며 살고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다. 우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껴안고 사느라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쓰레기와 다름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고 지갑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쓰레기를 정리정돈하느라 다시 지갑을 열고 그 지갑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열심히 일한다. 옷장에는 많은 옷이 주렁주렁 걸려 있지만 정작 입을 옷은 그중 단 몇 벌에 지나지 않는다. 쓰지도 않는 잡동사니들은 또 어떤가? 추억을 위해 소중히 모시고 있는 물건들은 몇 박스나 된다. 신발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신발 중 주로 신고 다니는 신발은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왜 입고 다니지도 않는 옷을 위해 신고 다니지도 않는 신발을 위해 화석이 되어버린 추억을 위해 쓰지도 않는 주방 기구들을 위해 수납도구를 구입하고 정리정돈 관련 책을 사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 정리정돈하면 사람들은 흔히 도구를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가능케 하는 도구와 수납장을 마련하고는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물건은 계속 사들이고 살림살이는 늘어만 가고 새로 산 수납장들도 금방 채워지게 마련이다. 정리를 아무리 잘해보았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정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쓰레기 더미와 사이좋게 지낼 확률이 높아진다. 깔끔한 물건 정리 덕분에 더 많은 물건을 둘 공간이 생길 테니 말이다. 사실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는 근원적 해결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정리정돈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정리해야 할 물건이 없으면 정리정돈의 방법을 알 필요도 없고 정리정돈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불필요한 소유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나면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보관하고 닦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돈 주고 사들인 물건들과 과감히 작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비움이라는 행위에 대해 무자비해져야 한다. 무자비한 결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평생을 잡동사니들과 함께하며 정리정돈에 힘쓰는 삶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삶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쓰지 않는 물건,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물건은 지금 없애도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만약 당장 물건을 처분하는 일이 정 힘들다면 대형 수납장 혹은 창고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두고 3달 이상 생활해 보길 권해본다. 그러면 진정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복잡한 공간은 결국 사람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정리정돈을 할 물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정리정돈에 대해 신경 쓸 이유도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옷들을 전부 꺼내어 그것의 실체를 체감할 기회는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사를 자주 다닌 덕에 체감할 기회가 꽤 있었다. 몇 년 전에도 이사를 하게 되어 나는 그동안 써왔던 옷장을 버렸다. 그리고 그 옷장 안에서 10년 정도를 살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옷더미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10대 후반에 입었던 것부터 언젠가는 입을 거라며 쌓아놓은 거대한 옷더미. 그 옷더미 속에서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은 20%도 되지 않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고 사는 모습도 변한다. 그런데 나는 당시 30대 초반이었음에도 10대 후반에 입던 옷들조차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대 초반에 입었던 작은 사이즈의 옷들, 유행이 이미 한참 지나가 버린 티셔츠들,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던 옷들. 그 엄청난 옷더미를 보며 나는 저렇게 필요 없어질 물건들에 그간 왜 시간과 돈을 썼던 것일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다. 그리고는 그 옷더미를 분류하여 그중 절반 정도를 아파트 경비실 옆 폐의류 수거함에 넣었다. 결국 나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려질 옷을 정리하느라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였던 것이다.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몇 번의 이사를 더 거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나는 옷들을 구조조정하듯 정리하는 계기를 더 자주 가질 수 있었다. 삶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 변할수록 입는 옷도 달라진다. 나 역시도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작가로 거듭났다. 삶이 변하면 옷장 속의 옷들도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때마다 옷을 버리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옷을 구조조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방 2개를 채워도 정리되지 않는 옷들과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입던 옷들을 정리하며 과거에 매인 채 입을 가능성이 없는 옷들을 보관 정리하느라 기진맥진해 있을 것이 뻔하다. 단순한 삶은 정리된 삶이다. 빡빡하게 채우기만 하는 삶은 순환을 막는다. 비움이 있어야 채울 수도 있는 법이다.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안에 새로운 물건을 들일 수 있을까? 접시로 가득 찬 그릇장에는 새 접시가 들어올 공간이 없듯이 여유가 있어야 순환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비워야 채울 수 있기에 채우기를 원한다면 비우는 것이 먼저다. 현재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버리고 쳐내는 것. 이것이 단순한 삶의 핵심인 것이다. 가능한 한 내 삶을 단순화하고 싶다면 일단 비워내자. 버리고 정리하자. 삶이 단순할수록 내면은 행복으로 채워지게 마련이라 비울수록 풍요로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